예, 이번 20대 총선으로 정치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여소야대, 3당 체제, 또 지역주의 타파 등 이번 총선이 던진 정치권의 화두를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이번 20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3당 체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여소야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현재 새누리당이고 또 앞으로도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총선 참패 후폭풍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결정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환이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내 이제 김무성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는 맡아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져서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데려올 외부 인사가 마땅치가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다른 사람도 맡길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졌고 또 김무성 대표처럼 일찌감치 사퇴를 선언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당을 좀 이끌어 나갈지 수습을 해 나갈지 공식적인 얘기를 11시쯤이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여부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괄 복당을 사실상 허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였는데 사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 복당 문제가 한참 갈 것이다. 그래서 시끌시끌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 예상 외로 좀 신속하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제1당의 위치가 지금 더민주에게 넘어갔고 한석 차이로 이걸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는 이 탈당파 의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11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야권 성향을 빼면 7명이 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데리고 오면 제1당의 위치를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이었던 게 유승민 의원 또 윤상현 의원 복당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원유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의원 복당 불가능하고 물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다 해서 둘 다 이제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를 좀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도 복당도 논의를 좀 미루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복당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좀 복당도 시기가 앞당겨져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복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여소야대 구도가 절박한 상황이 결국 이런 문제까지 그냥 일거에 해결해서 주도권이 예를 들면 당에 있었다면 이제는 비박계 탈당파 의원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선택하게 되는 주도권이 바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가장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당 대표에 도전을 하는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의지를 표했고 고생한 후보자들에게도 격려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 대표 도전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즉답은 피했는데 또 도전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비례대표 이번이어서 현직 의원 신분도 얻게 됐고 하니까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집니다. 특히 오늘 지금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태고 이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번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한번 내홍이 있었을 때 예. 전원 사퇴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새로 꾸리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종인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꾸려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얻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결국 전당대회까지도 좀 노리고 인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김 대표의 어떤 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표를 맡겨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내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김종인 대표를 제외한 다른 뭐 당권 주자군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이 새로 꾸려질 지도부가 차기 이제 대선, 경선까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막상 이제 당권 경쟁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계파별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주자군들이 떠오를 것으로 보여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송영길 의원 이번에 인천에서 재입성에 성공을 했죠. 송영길 의원은 당권 도전 의지를 진작에 밝혔고요. 그리고 종로에서 당선된 정세균 의원이 뭐 타천으로 대표로 적임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상황은 좀 애매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인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는 맞는데요. 뭐 그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정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 사실 호남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수도권 그 외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에 좀 쌓은 공은 당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김종인 대표도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분간은 견제보다는 좀 함께 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문 전 대표가 이제 낙동강 벨트,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고향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호남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정계 은퇴하냐 이 질문에 좀 답변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조용히 지내면서 이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좀 구상에 좀 몰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출마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나가기도 했지만 문 전 대표의 측근들은 이번에 대거 입성을 했고 또 영입 인사들도 대거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은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영향력은 좀 줄지 않을 것이다. 또 당권 경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성공한 당이죠. 자, 국민의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당이 이제 새누리당이랑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자, 어떤 자세를 좀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사실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서 제3당으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고 지금 과반 의석을 달성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네네.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과 이렇게 손을 잡지 않으면 법안 처리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 보트로서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이냐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중도에 가까운 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뭐 그런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의원들 면면을 보면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죠. 예.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호남 의원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호남 지지층이 새누리당과 어떻게 손을 잡았을 때 과연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다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 방 스탠스를 어떻게 잡고 이끌어갈 것이냐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장 이제 원 구성이 되면 국회의장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이때부터 보통은 이제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이 나오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건 이제 과반을 확보했을 경우거든요. 예. 과반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그 의석수가 거의 비슷해서 세가 팽팽할 때 그 우리 투표로 하자, 무기명 투표로 하자 했을 때는 과반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부터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네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